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같이 여러분의 가려운 부분을 콕콕 긁어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관 곽창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얘기 해볼까요? 이제 요즘에 그 주택임대사업 등록 의무화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들은 이제 주택임대사업 등록하는 게 좋겠다. 그 얘기를 한 후에 이제 뭐 11월 또는 뭐 12월 중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뭐 발표하면서 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이제 폭을 넓히겠다. 또는 그렇게 넓히면서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김동연 총리가 그거는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보자. 그 정도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당히 그런 데 대한 상담 신청이 많습니다. 이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뭐 그대로 사업자 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게 나은 건지 그런 질문들이 많아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지금 이 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논지의 그 가장 큰 부분은 그런 거잖아요. 지금 불확실성 제거라는 부분을 우리가 자주 얘기했는데 이게 실제 나와 봐야 이제 혜택을 어떤 걸 줄 거며 내가 했을 때 이제 득과실이 시장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세 임대 사업자 같은 분들, 예를 들어 노후에 뭐 상가주택이라든지 월세 받아갖고 하는 분들이 이제 이때까지는 특히 건강보험료가 그 피부양자로 돼 있으면 뭐 그거 하나도 안 내고 이제 계속 혜택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소득이 오픈이 돼버리면은 거기에 건보료가 이제 부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금액도 크다고 느끼시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팩트적인 뭐 이랬을 때 얼마 이게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뭐 몇백만 원이 된다 그냥 이 정도로는 회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특히 그 영세임대사업자분들은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실질적인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자녀들한테 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그렇죠. 뭐 건보료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든 어쨌든 사업자를 내면은 그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든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게 이제 뭐 실로 따지면은 가장 큰 손실이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뭐 주어지는 뭐 혜택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혜택이 큰 건지 좀 손실이 큰 건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주제를 잡아주셨고요. 그 2천만 원, 그 임대소득 월세 2천만 원 이하 그 14% 분류가 되는지 계속 유예가 15년도부터 돼갖고 18년 12월 30일까지 유예가 됐죠, 지금. 그렇죠. 원래 이제 17년까지 했다 1년을 늘렸죠. 예. 그러면 이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임대사업자 그 법령에 나와 있는 4년 단기 임대하고 이번에 새 정부에서 중공모임인데 10년 하면 100% 뭐 그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 이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득과실을 뭐 대략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했을 경우는 어떤 득과실이 있습니까? 예컨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뭐 분양을 받았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제 그 분양하는 시점에 인허가 과정에서는 여기는 이제 업무시설입니다. 4.6%짜리죠. 그래서 취득세도 그런데 이제 부가세도 붙게 돼 있죠. 환급 건물은 부가세가 있고 이 경우에 이제 사업자를 내면은 환급을 받는 경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주거로 계속 사용해야 된다는 주거가 아닌 업무시설로 계속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일반 사업자를 내면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은 한시적이긴 하지만 2018년 말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그래서 그런 확실한 혜택이 있으니까 또 일반 주택에서도 이제 신규 분양하는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 주택에서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은 이제 확실한 혜택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채 이상 그 임대를 하면은 재산세도 그 주택 규모에 따라서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주택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종부세를 맞으면은 또 합산 배제죠. 예, 그러니까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 임대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 합산해서 배제해 주는 것도 있고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또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될 텐데 다주택자. 그렇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인데 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예. 또 중과에서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장기 임대, 예. 뭐 우리 흔히 준공공 임대라고 예. 그러는데 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준공공 임대로 말하자면 뭐 공시가격 그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예. 준공공 임대로 등록을 해서 이제 10년 이상 임대를 하면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예, 100% 그런 그렇죠. 이제 면제니까 이 경우에 농특세는 냅니다. 비과세는 농특세도 안 내는 거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혜택들을 생각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참에 그냥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좋지 않겠나 떨지 말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뭐 임대사업 의무화를 검토 중이라니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지만 이제 나쁜 점들도 있어요. 예. 이제 가장 큰 게 아까 말씀하신 건보료에서 노출된다는 거, 그렇죠. 세원 노출 부분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 곽 대표님이 직장을 다니다가 평생에 이제 그 직장 의료보험을 내다가 그 원래는 이제 자녀분한테 이제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 있었어요. 이제 은퇴를 했을 경우에 소득도 연금 조금 받는 거밖에 없는데 모아놓은 돈으로 월세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 돈이 굉장히 막 용돈벌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때까지. 그럼 이제까지는 그 피부양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이 주가 이제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하여튼 누군가 되고 나는 걸 그냥 쫓아갔는데 그 조그만 소득을 이제 의무화나 이렇게 돼버리면 나 이렇게 돈 벌고 있다를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있으니까 너도 세금 내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보료를 네가 건보료를 내야지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가장 드러나 있는 현실적인 손실입니다. 두려워하시던데요, 나이 예. 드신 분들은.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더 큰 부분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죠? 근데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예. 그 1년에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올렸을 경우에는 그 주어지던 혜택들이 다 없어져요. 뭐 양도세, 그 중과세를 회피한다든가 뭐 면제받는다든가 이런 혜택이 없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정부 정책상 봤을 때는 한 몇 년이 지나면은 전세값이 또 많이 오르는 그렇죠.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장이 올 수 있는데 그렇게 5%로 제한돼 있으면은 예. 전세가를 못 올려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은 1년에 전세가 뭐 20%씩 오르는데 나만 5%를 올려야 실제로는 1년에 5%가 아닙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은 뭐 주택이라는 게 보통 2년 임대니까 그렇죠. 2년간 5%뿐이 못 올리는 그렇죠. 또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못 올리는 그렇죠. 그런 경우. 만약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 돼 있으면은 임차인이 바뀔 경우에 뭐 상관없이 이제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예. 부동산을 뭐 이렇게 오래 경험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돈이 얼마나 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가, 투자돼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전세 가격이 올라서 지난 몇 년간처럼 내 돈을 다 회수했다면 전세값을 예. 통해서 그럼 굉장히 가볍게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게 시간이 지연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또 구제책을 내놓을지 혜택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특별한 혜택이 없으면은 노출되는 것도 많고 또 임대료를 올려받지 못한다는 측면 때문에 좀 임대사업 등록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거복지 로드맵 현재 실태 조사 중인데 네. 아마 뭐 11월 또는 늦어도 12월까지는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걸 이제 지켜보시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개인별로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직 내가 젊고 좀 뭐 소득이 발생되는 기간이 길다 예. 이런 분들은 차라리 준공공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뭐 10년 또는 8년이면은 대부분 이제 양도소득세 그렇죠. 면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장기간으로 보고 양도세를 면제받는 준공공 임대로 가는 방안 이런 것들은 괜찮아 보여요. 8년이 하시는데 많이 오를 거니까.
많이 오른다면 그 나중 가서는 한 10년 후에 보면은 양도세 혜택이 엄청나게 크게 엄청나게 크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내가 뭐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10년씩 기다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장 남들 다 전세 올려봤는데 나는 못 올려받을 수 있으니까 연세 든 분들은 더욱더 지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단기 임대나 이 중공고 임대 등록하면 만약에 중간에 그거를 그 본인의 의무를 만약에 해태를 하게 되면 이 과태료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건당 한 1,000만 원씩 되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이제 만약 주택 금액이 큰 거 경우는 1,000만 원이 또 작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작은 주택들도 예.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만약에 그 기간 안에 매매나 또는 이런 걸 시도를 하려고 알아보니까 건당 그 규모가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요런 규모인데도 과태료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의무 임대 기간 중에는 이제 그 매도를 못하게 되겠지만 예. 뭐 또 요즘에 워낙 임대 사업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니까 예. 이제 사업자 양도수로 해서 그 뭐 임대 사업자한테 팔면 되거든요. 그렇죠. 받는 사람이 이제 임대사업자 같은 예. 조건이면. 예. 자,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사업자 등록은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하고 주택 임대사업자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임대사업자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일반 임대사업자 얘기가 왜 나왔냐면 오피스텔은 이제 업무시설이죠. 원래 주거용이 아니고 업무시설인데 지금은 이제 신축 같은 오피스텔의 계약서에 주거용이라 쓰면은 일반 주택임대사업자 그냥 등록을 그러니까 주택으로 보더라고요. 관할 가청에서도 예전에 뭐 실제 거주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계약서 신축 분양계약서에 주거용이라 이렇게 쓰면은 그걸 주거용으로 보더라고요. 그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둘 다 관할 시군구청에다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죠? 두 번 등록을 하셔야 되니까 뭐 이거 하나하고 하나 또 까먹었다 이렇게 하시면 혜택을 못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상가나 일반 부동산은 일반 임대사업자란 바구니에 담으시면 되고요. 오피스텔 포함해서 주거용으로 쓰인 건 주택 임대사업자에 담으시면 되고 오늘 나눴던 주택 임대사업자 이 득과실은 주택 임대사업자를 냈을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곽 대표님이 아주 중요한 핵심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연령대별로 그 참여하는 방법의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개별성이나 부증성, 뭐 영속성 이런 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8년, 10년 뒤에 얼마만큼의 부동산이 오를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좋은 지역에 위치라면. 그러면 8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가격 상승이 만약 100% 비과세가 된다면 예전에 그 90년대 초반에 그 한시적 김대중 정부 있을 때 5년 한시적 감면했을 때 이쪽에 대치동에 뭐 10억 양도세 세금 하나도 안 냈다 이런 신화는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또 반복될 수 있겠죠. 네. 지금 주어지는 준공공 주택임대 사업에 대한 그 양도세 면제 혜택은 어떻게 보면은 이 특혜 성격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혜를 줄 때 그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해서 중간에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냥 임대사업 등록을 안 하거나 또는 할 거면은 준공공 임대사업 아예 준공공 그건 뭐 요건이 돼야 하겠지만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월세 소득이 필요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더더욱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갖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을 수가 없으니까요. 나 아니야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돈 과태료 많이 내셔야 되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러 포탈 같은데 글로 나오는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말로 좀 풀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걸 어느 쪽 한쪽으로 저희가 치우쳐서 방송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하고 싶은 얘기는 훨씬 더 많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물론 이게 공영방송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룰은 지켜야 되기에 조금 한계가 있는 점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 주 이 시간은 우리 곽 대표님하고 상의해서 더 우리 시청자들이 귀가 쫑긋할 만한 소재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곽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